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백의 위로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참 반갑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이런 순간 있으셨나요? 평범한 하루 책장을 넘기다가 아니면 길을 걷다가 문득 마주친 문구 하나가 가슴 깊숙이 박혀서 며칠 동안 계속 마음에 맴도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2,000권의 책을 읽어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첫 번째 커피를 마시며 저녁 산책길에 때로는 잠들기 전 침대맡에서 수많은 순간을 책과 함께 해왔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마음에 새겨진 문장들이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힘들 때마다 찾게 되는 그런 문장들 말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인생의 후반부를 걸어가고 계신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까지 참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자식 키우느라, 가정 꾸리느라, 생계를 위해. 때로는 내 꿈을 접고 내 시간을 포기하면서까지요. 그런 여러분께 오늘 하루만큼은 오롯이 자신을 위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시작해 볼까요? 마음 편히 앉아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 문장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일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조금 무서웠습니다. 내일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니 생각해 보고 싶지 않은 현실이었거든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문장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계셨어요. 70대 초반의 한 할아버지였는데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젠가 시간 날 때 고향에 가서 어릴 적 친구들 만나야지. 언젠가 시간 날 때 아내와 여행이나 한번 가봐야지. 그런데 그 언젠가는 오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럽게 몸이 아프셨고 결국 그분의 언젠가는 영원히 올 수 없는 날이 되어버렸죠. 우리는 늘 내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도 미룹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 말해야지. 다음에 만날 때 해야지.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자식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으실 텐데요.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때로는 미안하다는 말도요.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오늘 지금 당장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전화 한 통이라도 좋고 문자 한 줄이라도 좋습니다. 잘 지내냐? 이런 간단한 안부라도요. 받는 사람도 분명 기뻐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내일은 정말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분명히 있어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있습니다. 이 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택권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곁에 있는 것을 깨닫는 순간 시작된다. 젊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향해 달렸잖아요. 아이가 커서 대학만 가면 행복할 거야. 집만 장만하면 행복할 거야. 퇴직하고 나면 행복할 거야. 그런데 막상 그 목표들을 하나씩 이루고 나니까 또 다른 목표가 생기더라고요. 끝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진짜 행복은 그런 큰 것들에서 오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침에 눈 떴을 때 몸이 아프지 않은 것, 따뜻한 밥 한 끼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손자, 손녀가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달려와서 안기는 것, 오래된 친구와 전화로 수다 떠는 것, 저녁 산책길에 마주치는 예쁜 꽃 한 송이, 이런 작은 것들이 사실은 가장 큰 행복이었더라고요.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매일 아침 베란다에서 커피를 드시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하세요. 창밖 풍경을 보면서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그냥 감사해져요. 행복은 정말로 멀리 있지 않았어요. 우리 곁에, 우리 일상 속에 이미 있었던 거예요. 다만 우리가 너무 멀리만 보느라 바로 발밑에 있는 보물을 못 봤던 거죠. 오늘부터는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찾아보세요. 건강한 하루, 평범한 일상,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미 충분히 행복하실 거예요. 세 번째 문장은 이렇습니다. 돈은 잃으면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잃으면 돌아오지 않는다. 이건 정말 뼈아픈 진실이에요.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더욱 절실하게 느껴지죠.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처럼 느꼈어요. 나중에 하면 되지. 시간은 많아. 이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60, 70이 넘어가면서 시간의 소중함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남은 시간이 한정적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 처음에는 무섭고 슬프기도 해요. 하지만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하루하루가 더 소중해져요. 돈은 정말로 다시 벌 수 있어요. 복권에 당첨될 수도 있고, 자식이 효도할 수도 있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죠. 하지만 어제는 다시 살 수 없어요. 지난주도 작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남은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제가 만난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는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기로 했어요. 만나기 싫은 사람도 억지로 만나지 않고 가고 싶지 않은 곳도 가지 않아요. 대신 정말 소중한 것들에만 시간을 써요. 맞는 말씀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얻는 특권 중 하나가 바로 선택권이거든요. 이제는 남의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억지로 참을 필요도 없어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 진짜 만나고 싶은 사람에게만 소중한 시간을 쓸 수 있어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는 다시 오지 않을 소중한 하루예요.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실 건가요? 누구와 함께하고 무엇을 하며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실 건가요? 그 선택이 바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네 번째 문장입니다. 과거를 붙잡고 있으면 현재를 잃는다. 이 말이 참 어렵죠.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과거에 대한 후회가 정말 많거든요.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다시 돌아간다면.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어르신들이 과거의 상처로 고생하고 계세요. 자식과의 갈등, 배우자와의 다툼, 형제자매와의 오해. 때로는 수십 년 전 일인데도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기억하고 괴로워하세요. 특히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내가 그때 화를 내지 말았어야 하는데 좀 더 이해해 줄 걸 그랬어. 그런데 말이에요. 과거는 정말로 바꿀 수 없어요. 아무리 후회해도 아무리 원망해도 지나간 일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달라요. 지금 이 순간은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어요. 과거의 실수로 괴로워하는 시간에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세요. 미안했던 마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사과할 수 있어요. 고마웠던 마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감사 인사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30년 동안 형과 등을 지고 살았대요. 젊었을 때 재산 문제로 다퉈서 서로 얼굴도 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70이 넘어서 문득 깨달았대요. 이렇게 살다가 둘 중 하나가 먼저 가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 그래서 먼저 형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형, 그동안 미안했어. 이제 나이도 많은데 우리 화해하자. 형도 울면서 말했대요. 나도 그 말하고 싶었다. 고마워. 지금은 두 분이 매주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30년의 세월은 되돌릴 수 없지만 남은 시간은 함께 행복하게 보낼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도 마음속에 풀지 못한 실타래가 있으시다면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과거에 발목 잡혀 있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오늘 이 하루가 훨씬 더 소중해요. 5번째 문장입니다. 무엇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남겼는지가 인생의 성적표다. 젊었을 때는 소유가 중요했어요. 집이 몇 채인지,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자식이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 그런 것들로 성공을 측정했죠. 그런 것들로 남들과 비교했고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진짜 중요한 건 다른 것이더라고요. 내가 세상에 무엇을 남겼는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어떻게 남을 것인가? 제가 알고 있는 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으셨어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자식들 키우느라 평생 고생하셨죠. 하지만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이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동네 사람들, 자식들, 친구들, 심지어 길에서 우연히 만났던 사람들까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비슷했어요. 할머니가 언제나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힘들 때마다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할머니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그분이 남긴 건 재산이 아니었어요. 사람들 마음속에 남긴 따뜻함이었어요. 반대로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져도 사람들에게 상처만 준 사람은 기억 속에서도 금세 사라져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자식들이 여러분을 떠올릴 때 어떤 기억을 하게 하고 싶으세요? 우리 부모님은 정말 따뜻한 분이셨어라고 할까요? 항상 우리를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셨어라고 할까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의 표현, 진심 어린 관심.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우리의 진짜 유산이 돼요. 은행 잔고보다 훨씬 값진 유산이죠. 마지막 문장입니다. 사는 게 버겁다면 잘 버티는 것도 큰 용기다. 솔직히 말해서 나이가 들면서 힘든 일들이 참 많아져요.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여기저기 아픈 데가 생기죠. 자식들은 바빠서 자주 안 오고 오래 사귄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져요. 때로는 정말 힘들어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해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나이대의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세요. 하지만 말이에요. 그렇게 힘든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하루를 보내는 것. 남들 보기에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정작 그 일상을 살아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참 많은 것들을 견뎌내셨어요. 자식 키울 때의 걱정, 생활고의 압박, 가족 간의 갈등. 그 모든 걸 버티고 오늘까지 오셨잖아요. 그게 바로 용기예요. 매일매일 삶과 맞서는 용기, 포기하지 않고 하루를 살아내는 용기. 세상에서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위대한 용기라고 생각해요. 힘든 날이 있어도 괜찮아요. 울고 싶은 날이 있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래도 오늘을 살아내신 여러분 자신을 꼭 인정해 주세요. 스스로를 다독여 주세요. 오늘도 고생했어. 오늘도 잘 버텨냈어. 이렇게 말이에요. 그리고 내일도 분명히 버텨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힘이 있어요. 오늘 함께 나눈 6가지 문장들 어떠셨나요? 혹시 마음에 와닿는 문장이 있으셨나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일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마이너스 미루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자는 말씀이었어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곁에 있는 것을 깨닫는 순간 시작된다. 마이너스 일상 속 작은 것들이 진짜 행복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돈은 잃으면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잃으면 돌아오지 않는다. 마이너스 남은 시간을 정말 소중한 것들에만 써야 한다는 메시지였죠. 과거를 붙잡고 있으면 현재를 잃는다. 마이너스 지나간 일에 매이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살자는 뜻이었어요. 무엇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남겼는지가 인생의 성적표다. 마이너스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추억을 남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는 게 버겁다면 잘 버티는 것도 큰 용기다. 마이너스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라는 격려였어요. 이 문장들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책 속 한 문장이 인생을 바꾸지는 못할지도 모르지만 분명히 하루는 바꿀 수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하루가 바뀌면 우리의 인생도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여백의 위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찾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때로는 책에서, 때로는 삶의 경험에서, 때로는 여러분이 들려주시는 이야기에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어떤 문장이 가장 인상 깊으셨는지 혹은 여러분만의 인생 명언이 있으시다면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따뜻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백의 위로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